작년에 경제와 산업계의 최대 이슈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었죠. 대표적인 곳이 바로 자동차 업계였습니다. 반도체 수급 문제가 발생하면서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새 차 사려고 구매를 걸어놔도 출고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렸었죠. 21세기에 돈이 있어도 대량 생산 제품을 못 구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러다 보니 중고차 구매가 굉장히 활발해졌죠. 신차를 인도받기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다 보니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중고차로 사람들의 수요가 몰린 거예요. 이 때문에 포르쉐의 인기 차종인 신형 카이엔 같은 경우는 신차와 중고차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포르쉐나 기타 고급 외국계 차량 브랜드의 경우 직접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어 인증 중고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조 유통사가 직접 중고차를 검수하고 순정 부품으로 수리를 하면서 거래의 투명도를 높이고 신뢰도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소비자도 믿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 이 시장이 열렸습니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에 대한 중고차 시장 개방이 허용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중고차 시장은 전에 없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죠. 시장을 알아야 투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수요 시장, 바로 중고차 시장입니다. 원래 중고차 시장은 불신과 정보 비대칭을 상징하는 시장이었습니다. 레몬 시장이란 표현으로도 유명하죠. 경제학자인 조지 에크로프가 정보 비대칭과 불신으로 인해 거래되는 상품의 질이 하락하는 시장에 붙인 표현인데, 이때 예로 든 시장이 중고차 시장이었거든요. 소비자는 판매자에 비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 쉬운 거죠. 이게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2020년 중고차 이전 등록 대수는 395만 대입니다.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된 거래만 따지면 251만 대인데요. 신차 등록 대수가 191만 대니까 1.3배나 되는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 이 중에서 매매업자를 끼지 않은 개인 간 거래의 비중이 무려 54.7%나 됩니다. 미국의 경우 29%, 독일은 33%란 걸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만큼 국내 소비자들이 중고차 거래업자와 시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구조만 바꾼다면 매우 성장성 높은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죠. 2020년 중고차 매매 기업과 업자를 통한 거래 대수는 114만 대인데, 여기서 개인 간 거래의 비중이 미국 수준으로만 떨어지더라도 60만 대가 더 증가할 수 있거든요. 거래의 투명도가 높아지고 소비자의 시장 신뢰가 증가하면 중고차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테니 시장 전체가 크게 성장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요. 하지만 제조사들이 중고차 시장에 뛰어드는 목적은 기존 중고차 판매 업체들과는 좀 다릅니다.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에 있어 중고차의 감가상각 수준도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에르메스, 샤넬 이런 명품 브랜드들이 중고시장 가격까지 관리한다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브랜드 가치 보호도 있지만은 중고 가격이 일정 이상 유지되어야 새 상품에 대한 수요도 지속될 수 있거든요. 이 분야는 독일계 자동차 업체들이 중고차 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직접 관리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차, 기아차가 중고차 시장에 뛰어드는 핵심적인 목표 또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중고차 업계에서는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시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또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한번 업계의 시각과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등록 대수는 394만 4,501대로 신차 등록 대수 173만 대의 약 2.3배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연간 253대의 중고차가 실거래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당장 한 해의 등록 대수만 봐도 중고차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대형 경매장과 비교 견적 매입 플랫폼들이 정말 많은데요. 경매장부터 말씀드리면은 롯데오토옥션, 그리고 AJ셀카옥션, K카옥션, 현대글로비스 이 정도가 있고, 대형 비교 견적 플랫폼은 헤이딜러, SK엔카 비교 견적, KB차차차 비교 견적 이 정도 있는데, 대기업이 30%, 영세 사업자가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수입 브랜드는 인증연구 사업부가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에서 중고차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사이트에는 정찰제 가격이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위 매물 사이트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며, 소위 말하는 고마진 딜러, 미끼성 매물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현대나 기아에서 진출을 하지 않아서 금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기업 프리미엄이 붙어서 금액이 조금은 더 비쌀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중고차의 본질 자체가 저는 가성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가성비에서 조금 벗어난 금액이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중고차를 매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플랫폼에서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국산하고 수입을 선택해서 이제 매입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제네시스 차량 EQ900 필터를 적용해서 보면은 EQ900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연식, 주행거리, 등급, 몇 명 입찰했다고 나오고, 지금 28시간 45분 남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에 대해서 매입 의사가 있으면은 제가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을 입찰을 합니다. 매입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고객님과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 송금 후에 차를 저희 매매단지에 있는 성능장으로 탁송을 받습니다. 성능 점검 기사님들이 이렇게 사고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하부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누유가 있고 핸들이 조향이 불량이다 하는 걸 다 체크를 해주십니다. 체크를 해서 이렇게 인증사진을 남겨놓게 되고요. 그리고 성능 본 날짜, 성능 봐주신 분, 매매 상사의 딜러분까지 기재가 되고, 외관에 만약에 기스가 있을 경우에 공업사에 가서 외관 도색을 하게 됩니다. 도색을 한 후에 광택집으로 이동을 해서 실내 세차랑 외관 광택 반짝반짝하게 예쁘게 내놓고,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고 주차장에 전시가 됩니다. 중고차를 사는 데 있어서 꼭 체크해야 되는 게 있다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정말 많지만 저는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차의 히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팰리세이드가 있는데, 이 팰리세이드 차량의 소유자 변경이 짧은 시간 안에 4번이 바뀌었다, 그리고 한 번밖에 안 바뀐 차가 있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밖에 안 바뀐 차가 50만원에서 100만원이 비싸도 그 차량을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요, 짧은 시간 안에 4명이 바뀌면은 아무래도 차의 정이 떨어져서 바꾸기 마련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한 분이 타신 차량을 되게 선호하고, 한 분이 아무래도 진짜 차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관리를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분이 타신 차량을 더 추천드리고, 추가로는 그 차량에 대해서 고질병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의 고질병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중고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딜러에게 감가를 요구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제가 딜러분들한테 많이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에서는 여기 보시면 썬팅이 있습니다. 오래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썬팅지가 벗겨지거나 여기 뒤에 후면 열선 썬팅이 옛날 그 보불보불처럼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량들은 썬팅을 다시 해달라고 재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UV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실으시는 분들이 기스가 되게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신차급 차량이면은 내고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네트 같은 경우에는 스톤칩이 정말 많이 튀기 때문에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가를 요청을 할 수가 없지만, 여기 휀다, 범퍼 이런 부분에 기스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내고를 요청하거나 좀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휠 기스가 있다면 감가를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기스가 나는 부분을 제가 팁을 알려드리자면, 사이드미러 밑부분, 이쪽 범퍼 하단 부분, 이런 부분들이 기스가 정말 많이 납니다. 꼭 중고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딜러분께 내고를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매년 고객님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판매를 했던 고객님들께서 소개도 시켜주시고, 주변에 차를 바꾸는 사람들이 한 번 바꾸고 괜찮으면 계속 바꾸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어려운 영업이라는 일을 9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신차가 계속 나오는 한 중고차 시장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신차에서 사실 키만 돌려서 시동만 걸어도 중고차가 됩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이 많은 수요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고차 딜러는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중고차 시장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중고차 시장 규모는 신차 시장 대비 2.4배, 독일은 2배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3배니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면은 저 정도의 성장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2020년에 소비자에게 판매된 중고차 대수는 251만 대입니다. 이게 신차 판매 대수의 2배까지 성장한다 치면 131만 대가 더 늘어나는 거죠. 여기에 개인 간의 거래 비중도 미국 수준으로 줄어들고, 그만큼을 중고차 매매 기업들이 차지한다면 이 매매 기업의 시장 규모는 지금보다 2.35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긍정적으로 보자면 잠재적인 시장 규모를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괜히 중고차 시장을 많은 기업과 투자업계에서 앞으로 고속 성장할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2020년에 39조 원이었던 중고차 시장 규모가 25년까지 50조 원으로 급성장할 것이라 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잠재적 시장 규모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까지 가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바로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이죠. 2020년 정경련의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80%의 응답자가 중고차 시장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라보았습니다. 가격 산정, 허위 미끼 매물, 주행거리 조작 등을 그 이유로 들었고요. 그만큼 불신의 뿌리가 깊다는 거죠. 현대차 등의 제조사들이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은 되겠지만, 정작 이런 기업들은 독과점 논란을 우려해 지나치게 점유율을 늘릴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현대차만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 5% 정도를 목표로 두고 있고요. 즉 나머지 부분은 기존의 중고차 업계가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얼마나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달린 거죠. 기존 산업과 시장에서 큰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시장의 잠재성은 그저 잠재성에 그칠 뿐입니다. 중고차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제조사뿐만이 아닙니다. 렌터카 기업들도 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이런 대기업들의 참여와 시장의 확대로 인해 자동차 부품업계에도 영향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시장의 성장과 변화는 그 시장에만 그치는 법이 없죠. 그래서 앞으로 이 중고차 시장의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고요. 투자와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시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중고차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수요일에 새로운 수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